일단 살짝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반은 출결이 상당히 요즘에는 출결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출결, 출석, 지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거기에 숙제도 출결이라고 보면 되는데 쌤이 매일매일 검사를 해보면 물론 이제 땜빵으로 대충 하고 이렇게 잘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 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또 내가 쳐다보는 거 아무 의미 없는데도 좀 본인이 찔리시나 보죠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해오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면 당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척 하는 거 봐. 저거 이거 그냥 왔어요. 그런 그런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은 학원에서 세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세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열심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이전 같은 경우 잘 알고 있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게 공부고 열심히 하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반에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반에서 꼴등하는 애 정말 쟤는 공부 안 하는 것 같다. 지금은 맨날 이렇게 누르고 할지 모르지만 걔한테 야 너 인생에서 공부 열심히 한 적 한 번도 없어 라고 물어보면 다 얘기할 거예요. 나 그래도 작년에 뭐 1학년 때 뭐 아니면 뭐 이전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어.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공부를 잘해? 아니야 공부를 못해. 왜 뭐가 돼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꾸준히가 안 돼서. 근데 여러분 주위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한번 보면은 걔들은 막 열심히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걔는 지금 뭐하는 공부를 꾸준하게 공부를 합니다. 자, 이게 무조건 원칙이다. 공부를 쌤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오버해서 너무 열심히 하잖아. 그럼 꾸준히가 안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오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는 내가 좀 힘이 들 정도로 열정을 발휘해서 좀 막 이렇게 100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막 120, 130을 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120, 130을 하는 그 상태를 매일마다 계속해서 쭉 유지할 수 있니? 사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너무 열심히 쌤이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지만 이건 되게 중요해. 무조건 꾸준하게 들어가야 돼.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오늘 만약에 외시등 김에 오늘 지우 얘기 나왔습니다. 지우 얘기 한번 해보자. 지우가 오늘 영어 공부에 삘이 완전 꽂혔어. 자, 지우 입 튀어나오는 거 봐라. 딴 애 할까? 지우 말고 딴 애 하자. 그러면 알았어. 되게 입 튀어나오네. 조시야 조시. 조시가 오늘 공부에 삘을 받았어. 쌤 저 어제 갑자기 영어에 삘을 받아서요. 하루 종일 영어 단어를 300개를 외웠어요. 와 정말 잘했다 그죠? 정말 잘했어요. 굉장히 잘한 건데 이 300개를 외운 이 느낌에 고치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어제 300개 외웠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좀 쉬어도 되겠지? 다음날 조금 쉬고 그 다음날 또 좀 쉬고 300개면 거의 일주일 분량 빌려고 그러네. 조금 쉬어도 되겠네 라고 조금 쉬다가 그 다음에 300개라고 다음날 쭉 아니어서 일주일에 그냥 하루 동안 300개를 외웠다. 근데 반면에 여기 설계할게요. 서유리는 그냥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는데 그냥 매일마다 60개씩 외우는 거예요. 매일마다 60개. 그래서 60개를 월, 화, 수, 목, 금, 언니가 5일 동안 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300개랑 이 300개랑 똑같니? 차원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이 300개는 이 300개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혹시 여러분 물어본다면 지금 수업 시간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한 번에 쭉 외운 건 빨리 까먹어. 외웠다 까먹었다가 그날 시간을 두고 나눠서 외우는 게 훨씬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한 번에 300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얘들아 여기에 60개씩 일주일 동안 300개 아니면 이게 2주일 동안 300개도 상관없어. 이걸 빠뜨리지 않고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수업에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1차는 뭐냐면 출결 제일 중요해요. 출결이 뭐죠? 결산 안 하는 거. 두 번째 지각. 지각도 하면 안 돼요. 지각도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반쯤 결석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숙제. 그래서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간다면 여러분이 여기는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 시간에 참여.
근데 이건 자동으로 되잖아. 왜냐면 쌤이랑 수업을 하면 너무 재미있어서 수업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건 자동으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 뭐다? 출결, 지각, 숙제다. 출결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아팠어. 그럼 빠졌단 말이야. 경결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경결은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아프니까. 근데 경결을 해서 수업을 빠졌으면 예를 들면 이거는 빠져도 괜찮은 거니까 빠져도 되니까 끝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경결은 빠지는 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경결을 해서 빠지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 오늘 조씨가 오늘따라 기분이 꿀꿀해서 공부하기 싫어. 에이 오늘 학원 째자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학원을 쬐어요. 째다. 경결을 해서 수업을 빠지나 오늘 놀고 싶어서 째서 수업을 빠지나 뭐는 똑같아? 수업 부분이 뭐 하는 건 똑같아? 빠지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월수금으로 있으면 오늘 월요일 날 경결로 해서 빠진 애가 있고 그날 교시처럼 오기 싫어서 수업 짠 애가 있으면 어쨌든 나는 월요일 수업은 빠지는 거야. 월요일 수업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 복습하고 다음 수요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뭐 하는 거야? 흐름이 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경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경결은 어쩔 수 없이 빠졌으니까 이제 결석에 대해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건 똑같아. 공부의 흐름 깨지는 건 똑같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경결 같은 경우도 흐름이 깨지면 최대한 이걸 어떻게 만회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에 손해가 가면 안 되니까. 결국은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조씨라고 합시다. 조씨가 예를 들어서 꼴락깜프루 병이 있단 말이에요. 꼴락깜프루 병이 한 번씩 몸이 열이 확 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몸이 마비가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조씨가 꼴락깜프루 병이 있어서 경결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빠져. 그러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조씨가 공부를 잘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출결을 완성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공부에 진척은 더딜 수밖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공부가 빠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쌤 말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변결을 하지 마라. 아픈데도 막 다리 부러져도 끌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변결에 대해서 빠지게 되면 괜찮으니까 뭐 빠진 거는 그냥 갖다 버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최대한 보충을 좀 해서 최대한 흐름이 안 깨지게끔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게 손해보는 건 똑같다. 또 하나 얘기를 하면 그래서 보충으로 오잖아. 보충 수업을 들으면 똑같나? 안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 기본 얘기야. 하루에 단어 300개 외우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 월요일날 빠져서 수요일날 내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월요일 그 동영상 수업까지 합쳐가지고 보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와서 수업하고 흐름을 이어서 수요일날 오는 학생보다 수요일날 몰아서 하는 학생은 아무래도 뭐한 거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충을 하는 거는 좀 손해가 있는 걸 감안을 하고 가급적이면 출근을 많은 게 좋다. 완성시키는 게 좋아. 여러분 숙제가 조금 덜 된다든지 몸이 컨디션이 뭐 많이 아픈 거 아니면 조금 아프다든지 하면 지금 어떻게 많이 하냐면 몸이 많이 아프면 왕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클리닉은 조금 약간 시간 돌리더라도 가급적 본 수업은 와서 들을 수 있으면 본 수업이라고 듣고 가야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공부에 크게 지장이 없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이해됐어요? 두 번째로는 지각인데 지각도 마찬가지인 게 지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다들 일찍 오잖아. 다 일찍 와서 좋아요. 굉장히 일찍 오는데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5시 반에 4시 반에 수업을 시작하면 4시 반에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나는 지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4시 반에 헐레벌떡 뛰어오면 여기 와가지고 더워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하고 목이 마른데 언제 물 마시러 가지? 지금 물 마시러 수업 바로 시작하면 물 마시러 못 가겠네 뭐 등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중이 안 돼. 하물며 여기다가 한 5분 늦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할 때 쓰면 지난 시간 복습할 때 그 부분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게 되면 수업 부분이 빠지고 그럼 딱 5분 빠지고 나서 똑같이 시작하냐? 아니야. 정신 차리고 5분 빠진 거야. 어디까지 했어? 뭐 이러고 원래벌레 하다가 한 10분, 15분 날아가겠다. 그러면 수업 시간 우리 60분 수업에서 마지막 뭐 필기 시간 빼고 이러면은 사실상 시간이 60분 수업이 있으면 에피스 수업은 진짜 한 4, 50분인데 거기서 앞에서 10분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10분 애들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출격하고 지각은 되게 중요합니다.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가 안 돼 있어서 지난 시간 복습이 안 돼 있으면 오늘 흐름 이어갈 때도 제대로 안 되고 오늘 예습 안 돼 있으면 수업 시간에 내용이든 이해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출결, 지각, 숙제 없이 정말
확실하게 지켜주는 애들은 공부를 어떻게 된다? 잘할 수밖에 없다. 잘할 수밖에 없다.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쌤 말은 계속 잘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수업의 출결 시간 숙제는 안정적으로 맞춰서 가는 게 좋다는 얘기를 다시 해준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학교 가면 또 일정만 생길 수 있거든. 가급적이면 힘들지 말고 그지? 질문 없죠? 질문 없죠? 보충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뭐 잘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보충 수업을 하게 되면 쌤이 녹화를 이렇게 시키거든요. 녹화를 보면 항상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충 수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뭐 하면 날짜를 기억하세요. 자기 날짜, 자기가 챙겨야 된다. 자기가 며칠분 빠지는 날짜를 기억하는 건데 여러분 말에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요즘 우리 교수 별로 없으니까 쌤 이제 지우 같은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게 해봅시다. 제이드는 지난주 월요일 날 빠졌고 제임스는 지난주 수요일 날 빠졌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조시가 빠졌고 오늘은 지금 만약에 서울이가 빠졌고 이런 식으로 등성등성 왔다 갔다 막 빠지잖아. 여러 분 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 반에서는 제이드가 빠졌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서는 A 학생이 빠졌고 그 다음 시간에는 C 학생이 빠졌고 그럼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또다시 우리 반에서는 제임스가 빠졌고 다시 저기 다음 수업에서는 D 학생이 빠졌고 그 다음 수업에는 E 학생이 빠졌고 쌤이 이거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보충 수업을 하려고 하면 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보충 시간 잡아야 돼. 보충 날짜랑 시간 잡아야 돼. 예나 쌤이 챙기시잖아요. 날짜하고 시간을 챙겨서 시간 잡아. 시간 잡고 나면 두 번째로는 또 뭐 해야 되냐면은 부모님하고 약간 시간 협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잡으면 그냥 시간이 괜찮으면 학생이 여기서 보충 수업이 있다는 걸 어머님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연락 와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조씨가 어디 갔나요? 조씨가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왜 안 오나요? 연락 올 수 있거든요. 부모님하고 협의도 연락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강의 뭐 해야 되지? 녹화를 시켜야 되죠. 이건 뭐 선생님 하는 거지만 강의 녹화시킨 거를 다시 쌤 뭐 해야 돼? 온라인 유튜브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뭐 쌤 알아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매일마다 쌤 수업 녹화하는 강의 매일마다 수업 다 올리거든요. 강의마다 수업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고 나서 간혹 가다가 또 필기가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예나 쌤이 필기까지 챙겨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래 정해진 수업이 아니라 따로 수업 받은 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지? 확인이 들어가줘야 돼. 여러분 제대로 수업 들었는지 뭐 했는지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충 수업은 여러분 생각보다 쌤이 이거는 뭐 쌤 어떻게 쌤 입장은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쌤 입장에서는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아. 시간 따로 챙겨야 되고 그대로 그 시간 이전에 부모님하고 연락처럼 해야 되고 녹화하고 유튜브 이건 학생 챙기는 거고 거기다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하고 마지막에 필 수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예를 들면 오늘은 뭐 제이드 빠졌고 내일은 뭐 제임스 빠졌고 이렇게 되면 쌤이 따로 챙기려면 굉장히 많아요. 뭐 많아도 쌤이 챙겨도 되지. 당연히 쌤 해야 할 일이니까 많아도 쌤이 챙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뭐야 된다? 자기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내가 며칠 날 날짜를 빠졌고 내가 빠진 날짜가 며칠이고 여기에 부모님께서 뭐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락돼 있는 걸 확인해줘야 돼. 쌤도 확인은 해요. 그렇지만 이게 학생들이 A 학생, B 학생, C 학생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부모님한테 반드시 연락드려야지. 엄마 모르시는데? 하고 나중에 돼서 문제 생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날짜 기억해서 유튜브에다가 찾는 게 이제 알죠? 확인해서 수업 들어야 되고 해서 수업 듣고 수업 마지막에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쌤 보고 가야 된다. 확인하고 가야 된다. 여러분 별건 없다. 날짜 해서 그냥 와가지고 이런 경우 있거든. 예를 들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제임스가 빠졌다고 치자. 오늘 제임스야 오늘 보충해야 되니까 너 와야 돼 하면은 보충해야 돼요 하면은 그냥 이거 다 끌려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임스가 예를 들어서 날짜 돼가지고 오늘 보충하러 갔어. 선생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너 책은 가져왔니? 오늘 뭐 할 줄 몰라서 안 가져왔어요. 책도 안 가져오고 오늘 시간대가 챙겼는데 부모님 연락은 드렸니? 엄마 부르시는데요. 오늘 연락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오늘 저 뭐 해야 돼요? 야 너 지난주 며칠 날 빠졌는데 지난주 수요일 빠졌는데 그럼 수요일 날 수업 들어야지. 쌤이 뭐 수업 뭐 들어야 될지 얘기 다 해주고 다시 수업도 듣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도 안 받고 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다 깨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 날짜가 며칠 거고 어느 게 빠졌고 이걸 이제 부모님한테 미리 보충 시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확인까지 받고 가야 돼. 나중에 좀 길었는데 대충 알겠어요? 구질구질하잖아.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그냥 안 빠지잖아 요즘에. 다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빠지는 분들 거의 없죠. 출결 다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학원에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원래 중학교 때는 전교 1, 2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고를 갔는데 운전고에서는 막 전교 1, 2등까지는 아니고 상위권, 상위 10% 정도, 그러니까 한 상위 10% 2등급 정도 되죠. 한 2등급 정도 수준으로 받고 원래는 이제 인하대학교 했었고 그 다음 질수에서 연대하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막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얘들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까지 수업을 했는데 결석이 한 번도 없어요. 6년 동안 결석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제법 해마다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있어요.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있어요. 뭐 아픈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안 쉽거든요, 얘들아. 6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반에도 있나? 우리 반에 누구 있지? 질문 없죠? 복습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걸로 하시나? 어? 아 추워? 아 춥구나. 웬일로 제임스가 시간이 더 잘 있어? 응. 어? 너 쓸 수 있어? 무리해서 쓰지는 마. 무리해서 쓰지는 마. 쌤 복사 해줄게. 쌤 위치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해가지고 빨리 바로바로 올려주려고 쌤이 올려줄게. 안 나왔지?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처럼 하면 된다. 그리고 지우야 그 숙제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다 보면은 한 번 정도 그렇게 일이 꼬일 수 있거든. 그러면 쌤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가 신경을 잘 챙기면 돼. 신경을 잘 챙기면 되는데 그게 두 번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49번으로 하고 지난 시간에 여기 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 문쟁이부터 한번 가볼까? 해봅시다. 여기 주어가 좀 있네요. My sister-in-law인데 트럭 드라이버가 좀 크게 할까? 자, decided to get a dog for protection 하기로 했대요. 조금 안 들려서 크게 해줄래? 그렇죠. 여기에 주어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sister-in-law는 좀 잘 모르겠다, 그죠? 잘 모르겠지만 뒤에 나온 거 보니까 트럭 운전사인 것 같아요. My sister-in-law 어쨌든 sister입니다. sister니까 여자 형제가 되겠다, 그죠? 어쨌든 여자 형제인 트럭 운전사가 동사는 decided to get 그리고 dog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뭐 했다? 개를 가졌다. 좋아요. 개를 가졌다. 개를 얻었다. 물론 정확하게 다 들어가면 decided to get이니까 개를 얻기로 결정했다거든. 근데 얻었다 해도 그게 똑같아. 개를 한 마리 구했습니다. 왜 개를 구했니? 찌끄레기 for protection 뭘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여자라서 무서웠나 봐요. 이렇게. 자, sister-in-law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참고로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서 father인데 아버지에서 뒤에다가 in-law를 이렇게 붙이는데 이 law가 무슨 뜻이냐면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진 아버지인가. 실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진 아버지. 누가 될까요? 이게 누구냐면 장인어른 또는 시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선생님 남자 입장에서는 내 아내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친아버지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뭐랑 똑같아? 내 아버지랑 똑같은 거지. 근데 법으로 결혼을 법으로 만들어진 관계잖아.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아버지가 father-in-law,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의 아버지가 father-in-law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게 쉽다 얘들아. mother-in-law는 누구예요? mother-in-law. 뭐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님, 또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어머니 이렇게 될까? 안 어렵죠? 되겠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sister-in-law는 뭘까요? 뭐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뭐 아가씨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누나거나 남편의 여동생 또는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형매자라고 하는데 자기 아내의 언니거나 아내의 여동생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뭐 또는 남편이나 아내의 여자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세 가지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my sister-in-law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주인공 화자가 결혼을 했나봐. 근데 자기 남편의 아마 여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시주를 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 sister-in-law가 뭐 하는 사람이야? 트럭, 여자 트럭 운전사입니다. 여자 트럭 운전사.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뭐 트럭 운전사에서 여자가 해도 별로 상관없는데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미국은 큰 트럭 운전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막 한 6시간 동안 차 한 대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같은 데를 큰 트럭이 이렇게 지나르는 게 본 적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사막 같은 데 혼자서 막 시간 동안 달리거든요. 길거리에 그냥 차 세워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그쵸. 무서우니까 뭐였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when이니까 문장 두 개다. When she found one proper candidate 했을 때 the trainer가 told her에게 말했습니다. He doesn't like men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트로가 선생님이 적절한 후보자를 찾았을 때 트레이너는 그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 남자를 좋아하냐는 거지? 누가? 걔가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됩니다. 그녀가 발견했다고 one proper candidate가 목적어인데 candidate 단어 모를까봐 proper가 무슨 뜻이다? 적절한. candidate가 무슨 뜻이다? candidate가 후보자라는 뜻입니다. 후보자가 사탕 좋아하나봐. candidate. 나 사탕 좋아하는 candidate. 여러분 너무 처음에 막 출격 얘기하니까 너무 분위기 축 처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계속 잘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그렇죠? 혹시 찔려? 일 들으니까 막 찔려? 아니잖아. 잘하고 있죠. 한번 잘해주면 돼. 그녀가 하나의 적절한 후보자를 발견했을 때 트레이너가 훈련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He doesn't like men. 이 걔는 남자 안 좋아해요. 그랬더니 perfect라고 she thought 뭔가 그녀가 뭐라고 생각했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왜냐면은 이제 이 여자 트럭 운전사가 좀 뭐가 겁나는 거야. 어디 갔는데 남자들이 막 무서운 남자가 올까봐 겁이 나서 그럼 걔가 어떻게 될까요? 으르릉 하면서 막 하면서 막 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And took the dog as a body가 되었다. 네, 잘했어요. 이거 좀 봅시다. 여러분 여기 as가 있는데 이건 as 우리 했어요. as 뒤에 명사가 붙을 때 as는 무조건 뭐라고 해석을 하겠지? 로서라고 해석을 해주고 여기 들어볼까?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까 많이 했지. as 뒤에 명사가 붙으면 해석은 로서인데 쌤 제일 강조한 거 뜻은 무슨 뜻이다? 같은. 그렇지. 뜻은 equal.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이거 좀 색깔을 넣어주는 게 더 좋아요. 로서라는 번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뜻은 as가 equal 같다는 뜻이다. 많이 했잖아요. I think Q as an angel. 나는 Q equal 뭐라고 생각한다? 천사라고 생각한다. 또 하자. 또 지금 보니까 I think Q as an angel. 그러면 해석에서 나는 Q를 천사로서 생각한다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as는 equal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Q equal 누구라는 거지? Q equal 천사.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Q 쌤 equal 천사라고 생각한다. equal입니다. 해석은 로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I took the dog은 걔를 데려갔다인데 여기는 보디가드에서 어떤 개념을 잡아주는데 걔랑 보디가드가 뭐 한 거야? 같은 거지. 누가
누가 보디가드라고? 걔를 보디가드로서 데려갔다. 한마디로 나 이게 이제 뭐로 써야 되겠다? 네? 보디가드로 써야 되겠다. 무서운 남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면 걔가 하면서 막 이렇게 지치면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됐습니다. One day 어느 날 she was approached by two men in a car park 했었다. 이게 좀 어렵죠? was approach에서 approach가 무슨 뜻이냐면 찾아보시죠. 이게 접근하다는 뜻입니다. 접근하다. 그런데 was approached니까 was pp, were pp 어떻게 되지? 뭐뭐 해? 졌다. 그녀가 접근을 한 게 아니라 그녀가 접근되어 지었다죠. By two men in a car park. 누구에 의해서? 두 남자에 의해서. 어디에서? 주차장에서. 잘했어요. 지금 목적으로 딱 끊는 거다. 일단 이 뒷거래기는 끊어주세요. 두 남자에 의해서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리 없게 남학생이 잘생겼거나 여학생이 예쁘면은 길거리 이렇게 있으면 주위에서 와가지고 혹시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러는데 혹시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겪을 일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있어? 근데 그 옛날에 얘기해 주던데 남학생은 좀 드문데 학생들 중에 여학생 같은 경우에 그 한 중1쯤 이렇게 되니까 한 중2 오빠나 이런 애들이 그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같이 들어서 야 너 뭐냐 이름 뭐야 이렇게 연락처 뭐야 이렇게 하고 번호 따라 하던데 겪어봤어? 됐어요? 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학생한테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서 잘생기면 연락처 주고 못생기면 주지 마세요. 그렇죠. 잘생긴 애 줬어 그래서? 근데 걔가 이랬대요. 너보다 어린 애가 따랐어? 어린 애가? 우와 6학년인데 번호 따가? 와 걔는 완전히 그냥 그거네. 그냥 아예 탁월한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거네. 와 철이기 번호를 따? 와 요즘은 그런가? 6학년 때. 6학년 때 6학년끼리 번호를 따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두 남자에게 접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계속 갑니다. She watched to see how her dog would react. 근데 잘 봐야 된다. 여기에 watched 그녀는 보았는데 찌끄레가 되면 무조건 뭐가 있지? 뭐뭐 하기 위해서 아까 되잖아요. 그렇죠? 보기 위해서 쳐다봤다가 되고 또 나왔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how부터 최소부터 해볼까? how her dog would react를 보기. 조금 크게 해주세요. 크게 좀.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뭔지 알겠지 얘들아? 의, 주, 동 어떻게 해석하니? 뭐뭐 하는? 지 그렇죠. 박스를 조금 크게 치면 여기에서 how her dog would react 어떻게 그녀에게가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she watched 지켜보았다. 오케이 해석 잘했다.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복습 돌려 안 해도 되죠 얘들아? 의문사 다시 해볼까? 시작. 대절, 왓절, if에서 의문사절. 대절을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 하는? 것. 대절. 대절 뭐뭐 하는? 것. 왓절 뭐뭐 하는? 것. if에서 지. 그다음 의문사절 지. where 어디서 뭐뭐 하는지, what 무엇을 뭐뭐 하는지. 곧 it became clear. 곧 뭐 해졌다? 명백해졌습니다. 그렇지? 요거 옛날에 했는데 액자 구성이라서 끄는 거다. 액자 구성 기억나나요? 앞에 좀 더 중요한 거. 명백해졌다. The trainer wasn't kidding. 농담하는 게 아니었다. 한마디로 트레이너는 많이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맞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교수님이 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짱이어서 아이들한테 인기 되게 많았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교수한테 와가지고 조씨가 어느 날 쌤 진짜 쌤 말이 농담이 아닌 걸 제가 확인했어요. 제 뭐 아는 친척 어른이 쌤하고 같은 중학교 나왔는데 쌤 그때 얼짱이었다고 증명을 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그지? 쌤 말이 농담이 아니었던 게 확실해진 거다. 그럼 이 트레이너 말 맞을까지 틀린 거야? 맞은 겁니다. 자, as the man 여기 as는 접속사거든요. 또 복습합니다. 자, as 뒤에 명사가 붙으면 무조건 뭐뭐로 쓰는데 as 뒤에 문장이 붙으면 몇 개로 간다? 2개로 간다. 너무 많이 했다 최근에. 첫 번째 뭐뭐
할 때. 두 번째로는 뭐뭐 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뭐 할 때는 뭐랑 똑같은 거고 이거 when과 같은 거고 때문에 할 때는 뭐랑 똑같은 거다. because랑 같은 거다. 자 그래서 자 as the man 혹시 헷갈리면 땡 하세요 무조건. as the man got closer 했을 때 the dog ran under the nearest car 했다. 남자들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개는 가장 가까운 차 아래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 여자의 감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보디가드로 쓰면 되겠다 하고 뭐 했을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걸까 얘들아? 실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남자를 싫어하긴 싫어하는데 싫어하면 여자는 뭐 할 줄 알았던 거야? 하면서 막 뭐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싸울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싫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밑에 숨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 소용이 없죠. 밑에 여기에서 오케이. 재밌지? 나만 재밌나? 재밌는데. 자 다음 보자. 1번은 horrified 뜻할까? horrified 무서운. 이건 호러 영화라고 말 들어봤지? 호러 영화, horrified에서 나온 겁니다. 무서운. joyful, joy. 끝. 그렇죠. joyful. joy 자체가 기쁨입니다. 풀은 기쁨이 많아서 기쁨. lonely, 외로운. 다 알고 있나요? 다 외워주세요. 외로운. upset은 알 것 같은데? upset? 우리 잘 모르구나. upset이 화나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up이 나 좋은 up이 아니야. 기어퍼진 거야. 뚜껑 열렸 우리 뚜껑 열렸다라고 하잖아요. upset. 위에 뚜껑이 날아가는 거예요. upset 화난이라고. 그래서 왜 upset이 화난인가요? 위에 뚜껑이 set 뒤집힌 거예요. 그렇지. 밑에 frightened 무슨 뜻이니? 얘도 무서운 뜻이에요. proud는 다 알지? 자랑스러워. 밑에 ashamed. relieved랑 헷갈리는 거. ashamed. 부끄러운 또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잘 몰랐던 건 체크해 줍니다. 영작할 만한 게 좀 많다.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어디를 영작을 들어가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she thought and took the dog as a bodyguard.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as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는 그 개를 보디가드로 데려갔다. 그 다음에 또 할 만한 게 하나 있죠. 뒤에 보이니? She watched. 그녀는 바라보았다. To see how her dog would react. 그녀의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영작 가야 되겠죠. 필기 좀 씁시다. 사용하는 거 없이 하면 될까? without은 돼야 돼. with가 뭐야? without는 함께 같은 결과 아니야? 그렇지. with 뭐라고? 물과 함께 without 뭐라고? 알겠어요? 누구가 빨리 나오는데 친구가 함께 without 말씀했는데 친구 없이요. 오히려 반대되는 거니까 얘는 돼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되겠고요.
그렇죠. 맞아. 그렇게 한 거죠. 피지컬 아니죠. 분명히 플랜사람들 운동 잘 보면 안 되지. 끝까지 정확하게 봐야 되지. 여기서 티가 난다. 숟가락까지 올려줘야지만 실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되게 잘 친다. 숟가락 올려주면 이해는 진짜 좋아. 주시는 숟가락까지 올려주면 그냥 학생이 너무 무서워. 하려면 할 점수 난다고 돼 있어. 알았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번거로운 작업을 쓸 수 있는 차이를 이건입니다. 알았니? 내가 수요가 같이 한다고 했지. 번거로워. 12번이요. 그럼 몇 번이야? 4번이 뭔데? 어디 들어가야 돼? 좀 넣어서 읽어봐. 시작. It's delicious dishes with the vegetables. 뭐 들어가야 돼? which he grows. 넣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는 주어도 말하고 그는 그가 기르는 음식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디시스 음식이 되겠죠? 만든다가 되겠죠? 그죠? 디시가 접시란 뜻이지만 디시가 접시에 올릴 때는 요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는 거죠. 하는 거지만 숫자는 내고 이렇게 선생님 나랑 같이 할 건데 같이 하는 대로 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지금 좀 지워진 것 같은데 이거 알았다 적었지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 틀렸다 맞다 안 했다 생각해봐. 1번부터 5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해봤죠. 치고요. 바로만 치고 자기 스스로 시위로부터 7개 정도까지 무슨 격이고 무슨 관계적으로 안 되는지 풀어주세요. 시작. My favorite. 이게 제 my favorite place 뭔데요? 자. 그러면 샌들 끊었으니까 지난 시간 출시했 지금 세 있었나? 기억 안 나. 세월이 가짜 옆으로 쭉 갑시다. 같이 한번 나.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이번 거? 해보면 돼. 같이 해보자. 자, 한번 쭉 해봅시다. 자, I'm writing to you. 여기도 마찬가지다. I'm writing to you에서 끝내버리세요. 왜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면 난 지금 뭐 하고 있다? 너에게 글을 쓰고 있다. 뭐 편지를 쓰고 있다. 여기에 to ask 그럼 당연히 해서 물어가겠니? 항상 우리 보면 끝에 붙는 수는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요. To ask about my wallet이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 해주면 다 긴 문장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체크되어 있니? 여기 이제 안 봐도 돼? 위치잖아. 이거 뭐 그거 없잖아요. 지금 안 돼 있는 학생 없죠? 여기 안 돼 있는 학생 없죠? 너 그걸 그렇지. 조금 봐봐 조금. 조금. 다 했나요? 너 해봐봐 여기. 뭐니? To ask about my wallet. 지갑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서인데 지갑이 사물이잖아. 사물이 이렇게 위치 나왔으면 여러분 이거 뭐 해야 돼? 이걸 가로쳐야 돼. 이걸 쌤이 해주고 나서 적어주는 거 하지 말고 미리 S발 미리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잘했다 학생들. 위치 사람 뒤에 who, that 해보자. 시작. 사람 뒤에 who, that 사물 뒤에 which, that 더 같죠. 장소 뒤에 where 그 다음에 시간 뒤에 when 그 다음에 the reason why, the way, how 나 걸어쳐서 묶어주는 거거든. 그 지갑인데 무슨 지갑이야? Which I lost yesterday니까. 그렇죠. 내가 어제 잃어버린 지갑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분식물 센터 같은 데가 봐. 어제 잃어버린 지갑에 대해서 추구나. 오케이, 계속합니다. I had the wallet 했습니다. When 그러니까 I boarded flight 753 in London at 10:45 a.m. on June 23th. 날짜 대충 하세요. car that he is driving is not his. 잘 묶었어요. 중간에 걸려주세요. 그렇죠. 그다음 뒤에 보면 됩니다. 뭐 런던에서 오전 10시 45분이고 6월 23일 오전 10시 43분에
내가 런던에서 비행기 753편을 그게 핵심 이거야. I boarded flight 753. 내가 비행기 753번을 탑승했을 때는 분명히 지갑이 있었다. 뒤입니다. When 문장이 두 개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however는 이렇게 빼세요. however 무슨 뜻이니 이거는? 그러나 뜻이다. 하지만 I tried to pay for a taxi in Boston 했을 때 I discovered it was missing. 보스턴에 택시 예전에 그것이 없어졌다고 봐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I tried to pay인데 여기에서 I가 주어고요. 여기에 tried는 이걸 끊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to 무조건 물어가지고 뭐뭐 하기 위해서. When I tried 노력했을 때 뭐 하기 위해서 pay for a taxi in Boston 보스턴에 있는 택시에 돈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또 돈을 내려고 했을 때 그러나 어떻게 되었다? I discovered it was missing. 그것이 그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여기 좀 여러분 해석 못할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 아니면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동사고 이렇게 가면 더 편해요. 내가 보스턴에서 택시를 지불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다? 그것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좀 쉽지만 조금 체크할게요. 이것도 많이 했던 겁니다. 정말 지겹도록 많이 했어. try라는 단어는 뒤에 to 부정사가 오느냐 또는 try 뒤에 ing가 오느냐가 뜻이 완전 달라져요. try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하다 노력하다가 되고 근데 try 뒤에 ing가 오면 어떤 뜻이 되죠? 잘하네. 이거는 쉽게 시도해보다. 그러니까 쉽게 한번 해보다. 한번 먹어보세요. 시식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 신발 한번 신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요. 투부정사는 여러분 우리 맨날 본 것처럼 항상 물어봐줘.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ing가 위해서가 되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죠. try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다 위해서 노력하다가 되고 try ing가 뭐야? 쉽게 시도해 보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은 여러분 지불하다 pay 자체가 지불하다인데 수고라고 외웠어요. pay for입니다. pay for. pay for까지 뭘 붙이면 뭐뭐에 대해 지불하다. 신발을 샀어. 야 너 신발값 내세요. 하면은 pay the shoes가 아닙니다. pay for the shoes. 드레스를 샀어. 드레스 값 내세요. 하면은 pay for the dress가 된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버리게 되면은 위에서 I tried to pay for a taxi in Boston에서 택시 값을 내기 위해 노력했을 때 나는 이것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 자, therefore는 무슨 뜻이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I concluded the 액자고선 기억나니? 주어 동사 됐으면 액자고선 무조건 끝나라 그랬습니다. 나는 결론 지었다. I must have dropped it on the plane somewhere during the trip 했을 것이다. 비행기 어디선가 그렇죠. 떨어뜨렸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들어가셔요. 여기도 좀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좀 구하긴 하지만 이거까지는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must를 잘 알 거야. must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서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데 두 번째로 이 must가 무슨 뜻이 있냐면 강한 추측이라고 해서 어떤 뜻이 있냐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두 개는 다르다. 틀림없다. 예문까지 외워줍니다. 오른쪽에다 예문을 바로 적어줄게요. We must 줄이 안 나냐? We must